널 망쳐놓을 거야. 수업할 겁니다, 나는. 쌤이 감기 걸려가지고, 목이 조금,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듣기 안 좋을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일본에게 이제 완전히 독립을 했습니다. 기나긴 36년 동안의 어떤 식민 통치를 끝내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스스로 새로운 정부를 만들려고 하는 노력에 대해서 오늘 배우게 되겠습니다. 자, 먼저 1945년 8월 15일에 일본이 항복을 선언합니다. 왜 항복하냐면 일본이 여러가지 중국과도 전쟁을 펼치고 미국과도 전쟁을 펼쳤지만 이 미국에게 결국 원자폭탄을 두 방 맞음으로써 완전히 항복을 선언하게 되고, 자동으로 우리를 식민 통치하던 일본이 항복을 하게 되니까 우리는 자동으로 광복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때 한반도를 향해서 오던 세력이 두 세력이 있습니다. 북쪽에서는 소련이 내려오고 있었고, 미국은 남쪽에서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미국이 이 일본군을 무장 해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 한반도에 남아있는 일본군을 무장 해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38도선을 경계로 이 북쪽에는 소련 너네가 일본 애들을 무장 해제시켜라, 이 밑으로는 우리 미국이 무장 해제를 시킬게 라고 제안을 해서 소련이 이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자, 그래서 38도선이 여기죠. 서울보다 좀 더 위에입니다. 이 경기도, 강원도를 지나는 이 선을 38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을 경계로 여기 남쪽은 미국이, 북쪽은 소련이 군대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군과 소련군이 남북을 나누어서 점령을 하게 되는데, 자, 이제 광복 이후에, 자, 이렇게 일단 점령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정부를 이제 수립을 해야겠죠. 이미 조선이라는 왕조는 멸망한 상태고, 자, 그래서 이때 이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 존재하던, 우리 남쪽에 존재하던 세력이 이 세 가지 세력이 있습니다. 먼저 미국 군대가 들어와서 우리를 잠깐 통치하기 위해 만든 미군정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 독립운동할 때 공부할 때 배웠죠. 임시정부 계열과 이승만 계열, 그리고 민족주의 계열을 합쳐서 이때 우익이라고 합니다. 우익. 그리고 사회주의 계열 운동가들, 독립운동가들이 했던 사회주의 국가를 구성하기 위해서 추진하던 사람들을 좌익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세력이 존재하고 있는 상태에서 1945년 12월 모스크바에서 삼상회의가 열립니다. 삼상이 뭐냐면 이 미국, 영국, 소련 이 세 나라의 외무장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이 외무장관들이 회의를 하면서 정해지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에 임시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할 것이다. 그리고 이 임시 민주주의 정부 수립을 위해서 미소 공동위원회를 설치할 것인데, 그리고 이 설치한 이후로 5년 동안 신탁 통치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신탁 통치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이제 일본의 식민 통치를 받아왔기 때문에 스스로 통치할 능력이 부족할 것이다. 그래서 미국과 소련이 대신 5년 동안 우리나라가 스스로 통치할 수 있게 대신 통치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대신. 그래서 이 신탁 통치에 대해서 이 세 번째 조항이죠. 이 신탁 통치에 대한 반응이 엄청나게 갈리게 되는데, 자, 이 우익 세력은 신탁 통치를 반대합니다. 반탁운동이라고 합니다. 반탁운동. 그래서 우리가 독립을 했는데 또 우리나라를 다른 애들이 통치하는 게 무슨 말이냐, 절대 안 된다. 좌익 세력은 신탁 통치를 찬성합니다. 찬탁이라고 합니다. 찬탁. 신탁 통치라고 해서. 그래서 좌익은 반대로 우리나라를 남이 지도해주면, 통치하는 걸 도와주면 우리가 오히려 성장하는데 좋을 것이다 라고 해서. 자, 그래서 이거는 당시 사진입니다. 여기 한자로 돼 있는데 보면 신탁 통치 절대 반까지 나와있죠. 신탁 통치를 절대 반대하는 우익 세력의 집회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삼상 결정 절대 지지, 여기는 역시 좌익의 세력이죠. 자, 그래서 이 두 신탁 통치를 두고 이 우익과 좌익의 어떤 극심한 어떤
내부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간에. 자, 그래서 이 갈등이 계속되는데 일단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결정된 것처럼 임시정부 수립을 위해서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리는데 여기서도 미국과 소련이 각각 주장이 다릅니다. 미국은 우익을 포함하자, 신탁 통치에 반대하는 세력까지 포함하자고 주장합니다. 이 미소 공동위원회에 협의하는 우리나라 이 단체를 구성할 때. 근데 소련은 무슨 소리냐, 신탁 통치에 찬성하는 세력만 포함하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좌익만 포함하자고 주장하죠. 각자 서로에게 유리한 단체들을 넣기 위해서 이런 주장을 하기 때문에 결국 이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됩니다. 아무런 성과 없이. 자, 그러자 이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정읍, 우리나라 도시입니다. 정읍이라는 도시에서 어떤 발언을 하냐면 1946년 6월에 당시 신문입니다. 이승만 얼굴이죠. 남방만의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조직이 필요하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은 여기입니다. 남방만의 임시정부를 수립하자는 내용이 처음 등장합니다. 처음으로. 자, 이게 전문입니다. 발언 전문인데 이제 우리는 무기 휴회된 공위가 재개될 기색. 이 무기 휴회된 공위가 가리키는 말이 바로 1차 미소 공동위원회.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다고 했죠. 이게 재개될 기색이 안 보이니까 남방만이라도 임시정부를 수립하자라고 처음으로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남한과 북한을 완전히 나누어서 새로운 독립 이후에도 이런 정부를 구성하자는 발언을 처음으로 내놓게 됨으로써 엄청나게 이 발언이 큰 파장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로 이제 사람들이 위기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아니, 우리가 기껏 독립을 했더니 다시 반으로 갈라지게 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해서 이때 중도 좌익에 속하던 여운형이라는 사람과 중도 우익에 속하던 김규식이라는 사람 등이 모여서 이제 좌익과 우익이 싸우지 말자, 진짜 이렇게 싸우다가는 반으로 나뉘어지겠다라고 해서 좌우합작위원회를 만들어서 좌우합작 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좌익과 우익을 이제 하나로 뭉치게 만들겠다라는. 그런데 이때 여운형이라는 사람이 암살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둘러싼, 우리나라만 지금 우리나라의 힘으로만 스스로 독립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미국과 소련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이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과 소련이 한창 서로 사이가 안 좋아지면서 이 자본주의 국가의 대표인 미국과 사회주의 국가의 대표인 소련이 사이가 점점 나빠지면서 이제 좌와 우익이, 역시 미국을 따르는 우익과 소련을 따르는 좌익, 서로 사이가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과 소련이 사이가 나빠지면서. 그래서 이 좌우합작위원회가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47년 5월에 2차 미소공동위원회도 결국 아무런 성과 없이 결렬이 되면서 미국이 이 한국 문제를 유엔에 넘기게 됩니다. 유엔에서는 이제 남북한 총선거를 통해서 정부를 수립해라 라는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때 남한 인구가 훨씬 많습니다. 남한이 왜냐면 농토가 넓기 때문에 남한의 인구가 훨씬 많죠. 그러니까 당연히 소련에서는 무슨 소리냐, 인구 비례해서 선거를 하게 되면 우리에게 불리해진다, 소련이 원하는 정부가 안 만들어진다 해서 유엔의 이 유엔에서 보낸 사람들이 북쪽에 들어오는 것을 막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다시 유엔에서는 어떤 결정을 하게 되냐면, 그러면 선거가 가능한 지역에서만 선거를 실시해라. 이게 가능한 지역이 어디겠습니까? 당연히 미국이 다스리고 있던 남쪽이죠. 그래서 이런 결정이 내려지자 김구와 김규식이 절대 반대한다. 무슨 가능한 지역에서만 선거를 하냐, 우리가 북쪽에 가서 선거를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오겠다라고 해서 북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김구와 김규식이 북한의 평양을 방문하게 되는데, 방문해서 김일성과 이제 대화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다가는 진짜 광복 이후에 정부가 반으로 갈라지겠다라고 해서 이 협상을 하게 되는데, 결국 실패하게 되고, 자, 이게 당시 김구가 발표했던 말입니다.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이 뭐냐면 울면서 고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김구가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가 산발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내 한 몸이 편안함을 위해서 단독 정부를 세우는 데는 협력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김구는 이 단독 정부 성립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나라만, 남쪽만 먼저 1948년 5월에 선거가 실시되고, 그리고 8월 15일에 결국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 이후로는 완전히 분단의 상태가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부 갈등이 이제 이 남한만의 단독 정부가 수립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우리나라 남쪽에서도, 남한 쪽에서도 이제 이 내부 단독 선거를 반대하는 세력들이 각종 어떤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데, 자, 먼저 1948년 4월에서는 제주도에서 좌익 세력이 이 단독 선거를 반대하는 무장 봉기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 진압 과정에서 제주도의 선량한 양민들이 엄청나게 많이 희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희생되는 사건을 4.3 사건이라고 합니다. 4.3 사건. 4월 3일에 1948년 4월 3일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해서. 그리고 이 제주도를 토벌하라는 여수지역, 여수는 제주도 너머에 있는 전라도 지역에 있는 여수 밤바다로 유명한 지역이죠. 버스커 여수 밤바다로 유명한 지역. 그래서 이 군부대에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이 군 내부에서도 이 토벌하러 가지 않겠다, 우리는 단독 정부를 반대한다 라고 해서 무장 봉기를 이 군부대에서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군부대의 무장 봉기를 막기 위해서 다시 어떤 군대들이 투입되면서 이 무장 봉기를 진압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봉기를 뭐라고 하냐면 여수 순천 지역에 있는 군대들이 일으킨 봉기라고 해서 여수 순천 봉기라고 합니다. 10월 19일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제 광복을 하고 이제 우리나라의 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노력을 이때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수업 시간에 봅시다.